여러분은 자녀에게 언제쯤 재산을 물려주실 생각이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내가 조금 덜 쓰더라도 자식에게는 하나라도 더 남겨줘야지. 내 노후가 조금 힘들어도 자식만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자녀를 위해 평생을 살아왔고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노후가 가장 행복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노르웨이에서는 부모들이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자식보다 내 노후가 먼저입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반대였습니다. 노르웨이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노후를 먼저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부담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 노르웨이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놀라운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쓰는 돈이 아깝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을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이 정말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일까요? 대부분은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르웨이에서는 전혀 다른 답이 나옵니다. 노르웨이 부모들은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부모가 끝까지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결국 그 부담은 자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은퇴 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석유가 많이 나와서 그렇다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석유 덕분에 국가 재정이 튼튼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돈을 자녀에게 남기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퇴를 해도 여행을 가고 친구를 만나고 운동을 하고 취미 생활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나이도 많은데 무슨 여행이냐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노르웨이에서는 오히려 건강할 때 많이 다녀라 라는 말을 더 자주 듣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노년 부부를 소개한 다큐멘터리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다른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부부는 매주 등산을 하고 바다에서 낚시를 즐기며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던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들에게 재산을 많이 남겨주실 계획이신가요? 그러자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삶을 즐길 겁니다. 이 말이 한국에서는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에서는 아주 흔한 생각입니다. 실제로 노르웨이 젊은 세대 역시 부모의 재산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댓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 돈은 부모님 것입니다. 부모님이 행복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산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은 독립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르웨이는 상속세가 없으니까 부모들이 재산을 빨리 물려주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2014년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세금이 없어졌다고 해서 부모들이 무조건 재산을 일찍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노후 자금이 충분한지 먼저 계산합니다. 혹시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예상보다 오래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중요한 것은 세금이 아니라 노후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준비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너무 착했습니다. 너무 성실했고 너무 희생적이었습니다. 자녀가 어려우면 자신의 적금을 깨고 자녀가 집을 산다고 하면 평생 모은 돈을 보태주었습니다. 물론 그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정작 자신의 노후는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다시 자녀에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부모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가 끝까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아이들도 자신의 삶을 마음 편히 살 수 있다. 얼핏 보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자녀를 위한 선택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부모와 자녀 모두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대부분 부모 집을 떠나 독립합니다. 부모 역시 자녀가 독립하면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국에서는 자녀가 30, 40이 되어도 부모가 계속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에서는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믿어줍니다. 이제 너는 내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 가족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합니다. 서로 돈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고 부모가 아프다고 자녀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한 해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것을 해주는 문화가 정말 인상적이다. 하지만 부모님이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는 모습은 조금 안타깝다. 그러자 노르웨이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 우리는 부모님이 마지막까지 여행도 하고 친구도 만나며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산을 많이 받는 것보다 부모님과 오래 웃으며 지내는 시간이 훨씬 소중하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 돈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부모들은 은퇴를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배우고 운동하고 여행을 갑니다. 실제로 노르웨이에서는 70대와 80대가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호숫가를 따라 트레킹을 하고 낚시를 즐기고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여행하는 은퇴 부부도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나이에 무슨 고생을 하냐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는 것이 최고의 건강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탄탄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노르웨이에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금 제도가 있고 의료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요양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본인의 연금과 소득 일부를 비용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르웨이 부모들은 오히려 더 신중하게 노후 자금을 관리합니다. 언젠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복지가 좋으니까 돈 걱정은 안 하겠네. 하지만 실제 노르웨이 사람들은 돈 관리에 매우 철저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 펀드를 가진 나라지만 개인들은 오히려 미래를 대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계획 없이 돈을 쓰지 않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살아갈 가능성까지 계산하면서 소비합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재산을 무조건 빨리 넘기는 일도 드뭅니다. 먼저 자신의 삶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자녀들도 이런 부모를 존중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부모가 여행을 다닌다고 하면 그 돈을 모아서 손주에게 쓰시면 좋을 텐데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에서는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에게 여행을 권합니다. 건강할 때 많이 다녀오세요. 지금 즐기세요. 부모가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미안해하지 않고 자녀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노르웨이에는 사전 상속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필요한 만큼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부모의 노후가 먼저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집을 마련하거나 창업을 준비할 때 일부를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생활이 흔들릴 정도로 무리하게 재산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하지만 무리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르웨이 부모들의 방식입니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부모가 은퇴 자금까지 꺼내 자녀를 돕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 전세금, 집 마련 비용, 손주 교육비까지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자녀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부모의 생활이 어려워지면 결국 자녀도 마음이 편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괜찮다 라고 말하지만 자녀는 평생 미안함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모가 끝까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자녀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남기려고 합니다. 바로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자녀에게 나도 나이가 들면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는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부모들이 끝까지 자신의 노후를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생활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돈보다 더 소중한 한 가지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처음에는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이 말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많으면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돈의 역할은 조금 달라집니다. 돈은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됩니다. 언제 병원에 갈지, 어떤 돌봄을 받을지, 어디에서 살지, 여행을 갈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부모들은 바로 이 자유를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는 은퇴 이후에도 자신의 생활비를 철저히 계산합니다. 내가 앞으로 20년을 더 산다면 얼마가 필요할까? 건강이 나빠진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또 배우자와 함께 오래 살게 되면 생활비는 얼마나 들까? 이런 질문을 미리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은퇴를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노르웨이에서는 은퇴가 인생의 2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돈을 모두 자녀에게 넘겨버리는 것은 2막을 시작하기도 전에 무대를 떠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돌봄 시스템도 이런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몸이 불편해지면 먼저 방문 간호나 재가 돌봄 서비스를 받습니다. 가능한 한 자신이 살던 집에서 오래 생활하도록 돕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더 필요해지면 요양시설이나 케어홈으로 옮겨갑니다. 물론 비용의 상당 부분은 국가가 지원하지만 본인의 연금과 소득도 일정 부분 부담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부모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는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자녀들도 부모를 그렇게 대합니다. 왜 나에게 재산을 안 물려주셨어요? 라고 따지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좋은 시설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해외 댓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평생 우리를 위해 일하셨다. 이제는 그 돈을 부모님 자신을 위해 쓰시는 것이 맞다. 또 다른 사람은 유산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이 힘들게 사시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댓글을 읽다 보면 노르웨이 사람들이 재산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실 노르웨이도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지 않는 나라는 아닙니다. 집을 처음 구입할 때 일부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원칙은 분명합니다. 부모의 노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자신의 생활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니다. 부모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자녀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부모의 희생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값이 비싸고 교육비 부담이 큰 현실 속에서 부모님이 은퇴 자금까지 꺼내 자녀를 돕는 사례는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작 부모님은 여행도 미루고 취미도 포기하고 병원 치료마저 늦추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으셨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은 평생 가족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자녀의 꿈을 먼저 응원했고 자신의 행복보다 가족의 행복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어색합니다. 좋은 옷을 사도 아깝고 여행을 가도 눈치가 보이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이 돈이면 손주 장난감 하나 더 사줄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노르웨이 부모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다. 이 말은 결코 자기만 생각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자녀도 마음 편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갑작스럽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사람은 결국 자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자녀를 위한 또 다른 책임이기도 합니다. 결국 노르웨이 사람들이 지키려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의 존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노후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의외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친구와 커피를 마시고 손주를 만나 웃고 건강할 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 평범한 하루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노후를 가장 먼저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국의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방식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노르웨이 부모들의 삶 속에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오래 마음에 남았던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자녀를 걱정시키지 않는 마음이다. 처음에는 이 말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유산이라고 하면 집이나 땅,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먼저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주는 가장 큰 선물은 어쩌면 다른 곳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부모가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것, 부모가 하고 싶은 여행을 다니며 웃을 수 있는 것. 이런 모습이야말로 자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부모들은 그래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을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끝까지 건강하게 살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녀를 위한 또 하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식보다 내 노후가 먼저입니다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자녀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가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자녀도 행복할 수 있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에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신의 꿈을 내려놓았습니다. 쉬고 싶어도 쉬지 못했고 아파도 병원을 미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자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희생 위에서 공부했고 직장을 다녔고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를 떠올릴 때마다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고 은퇴 이후의 삶도 훨씬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은퇴가 인생의 마침표였다면 지금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노후를 준비하는 방식도 조금은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간직하되 자신의 행복도 함께 챙기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면 다녀오십시오.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시작해 보십시오. 오래 미뤄두었던 취미가 있다면 다시 꺼내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좋은 옷도 입어 보십시오. 그것이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입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자들은 노년기의 행복은 얼마나 많은 돈을 남겼는가 보다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는가와 더 깊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큰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오래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재산의 크기는 잊혀질 수 있지만 부모와 함께 웃었던 기억은 평생 남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라.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모습을 본 자녀는 자연스럽게 독립을 배우고 자신의 삶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돈보다 더 값진 유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노르웨이는 문화도 다르고 제도도 다릅니다. 노르웨이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모를 깊이 공경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다만 그 사랑이 부모님의 희생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만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행복도 가족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조금씩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아직도 내 돈 쓰기가 아깝다 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생각을 조금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회사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의 일부만이라도 자신을 위해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부모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노르웨이 이야기는 결국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끝까지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소중한 삶을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아끼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부모가 웃어야 자녀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오래가는 유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계 여러 나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